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수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수치료와 실비보험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수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환부를 직접 만져가지고 통증을 완화하는 물리치료 중에 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치료를 받고요. 비용은 병원에 따라서 10에서 2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를 제출을 하는데 간혹 보험회사에 따라서 그리고 청구 금액에 따라서 진단서 제출 없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영수증에다가 이제 환자의 진단명만 좀 간이로 기술해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나 질병 치료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은 왜 문제가 되는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는 네 가지로 제가 기술을 했는데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은 최초 대원 이후에 의사 진료 및 검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진료 없이 물리치료실로 바로 가서 도수치료를 받는다. 라는 게 주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수치료를 받게 되면은 환자의 그런 통증 정도, 뭐 부위 이런 걸 따라서 이제 치료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환자가 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때만 진료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도수치료 받았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는 치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향성이 수정될 수도 있는 건데 수십 회의 도수치료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진료 검사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적정 치료로 볼 수 없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환자의 호전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가장 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보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의무기록이 작성될 수가 없습니다. 의무기록에서 환자의 호전 상태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즉, 환자의 통증, 아니면 운동 범위, 이런 게 점차 도수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게 치료로 볼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치료라고 하면은 사전적으로 병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한다라는 건데 의무기록상에서는 도수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낫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이거는 치료가 아니다. 치료가 아니면은 실비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보내서 적정 치료 횟수가 벗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실비보험에 대한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쟁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시작은 2016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서 시작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과잉 도수치료는 실비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어요. 이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치료 효과가 없는 반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정 치료로 볼 수 없으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해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상태가 상태에 대한 검증이 없이 반복적으로 물리치료만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치료로 볼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고 나서 2018년, 19년, 20년 들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도수치료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뭐 6가지나 적긴 했는데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가실 때마다 의사 진료를 보시고 적정한 평가나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즉 매번 진료를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3번 중에 한 번, 2번 중에 한 번이라도 가실 때마다 의사 진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나는 어떤 치료를 어떻게 이제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거가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의 대상이 되고요.
보험회사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를 삼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병원에 가실 때마다 진료 보시고 검사 받으시고 평가 받으시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기록으로 꼼꼼하게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적정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도수 치료를 안 받아봤지만은 도수 치료를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중간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더 불거지고 있는데 적정 치료를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도수 치료는 적정한 횟수 안에서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제도 활용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이라는 제도가 약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 동의를 얻어서 독립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도수치료 같은 경우도 이 제도 활용 대상이 되는데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가 아니고 저희 같은 독립손해사정사가 이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의 그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번 활용해가지고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 도수 치료가 적정한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수 치료에 대한 실비보험 분쟁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해결 방안을 가지고 도수 치료 받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기타 특이사항이나 문제가 있으시면은 상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